저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33년을 다녔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나갔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넥타이를 맬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두를 신을 일도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아내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더군요. 제가 자는 동안에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물 끓는 소리, 도마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발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국, 밥, 반찬 4가지. 매일 달랐습니다. 어제는 된장국, 오늘은 미역국, 내일은 콩나물국.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내는 먹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먹어? 저는 나중에 먹어요. 왜? 설거지하고 먹어요. 매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더군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걸레질, 바닥을 닦는 소리, 베란다로 나가는 소리, 빨래 넣는 소리, 창문 여는 소리. 저는 TV를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또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청소해야 해요. 지금? 네. 다시 사라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뭐 먹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 있어요. 또 그거야? 그럼 뭐 해드릴까요? 뭐 간단한 거. 아내는 또 앞치마를 맸습니다. 또 불을 켰습니다. 또 도마를 꺼냈습니다. 또 칼질 소리가 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또 나중에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매일 이랬구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다녀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은요? 나 알아서 먹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응. 아내가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30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있었습니다. 반찬통이 5개 있었습니다. 다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밥을 하려고 했습니다. 밥솥을 열었습니다. 쌀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찾았습니다. 쌀통이 싱크대 아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대충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손가락 1마디, 2마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밥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질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데워야 하나? 그냥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반찬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10분 만에 먹었습니다. 그릇을 그대로 뒀습니다. 나중에 하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뭐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거. 그래요? 맛있었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 왜? 설거지 안 하셨네요? 아, 깜빡했어. 괜찮아요. 아내는 그릇을 씻었습니다. 저는 TV를 봤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또 밥을 했습니다. 저는 또 먹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저는 똑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가끔 물었습니다. 그냥요. 아내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겠다. 괜찮아요. TV라도 봐. 네.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냥? 뭐가 그냥일까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5시간을 서서 보내는 게 그냥일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틀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큰 카트에 가득 담았습니다. 고기, 야채, 과일, 재료들. 혼자 들고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아내는 10시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고기 재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내일 몇 시에 와? 2시쯤이요. 사람이 몇 명이지? 12명이요. 맞네. 네. 아내는 대답만 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 부엌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했네. 아직 멀었어요. 9시가 되었습니다. 전이 한 접시 쌓였습니다. 동그랑땡도 있었습니다. 잡채도 볶아졌습니다. 나물도 3가지 무쳐졌습니다. 갈비도 쪄졌습니다. 과일도 깎아졌습니다. 식혜도 끓여졌습니다. 상이 2개 차려졌습니다. 저는 10시에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앞치마는 기름으로 얼룩졌습니다. 너도 씻어. 조금 있다가요. 사람들 오기 전에. 네. 하지만 아내는 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1시 30분. 아내가 황급히 씻었습니다.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안 말렸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안 했습니다. 됐어? 네.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른들은 상에 앉았습니다. 와, 진수성찬이네요. 형수님 손맛 최고예요. 고생하셨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아내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 아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밥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국 더 드세요. 과일 가져올게요.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계속 앉아서 먹기만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러 했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가 탔을까요?
아내였습니다. 12잔을 탔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형수님 건강하세요.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이 2개 그대로였습니다. 그릇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4개 생겼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도와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많은데? 금방 해요. 그래. 네. 저는 안심하고 TV를 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물소리가 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실에 진공 청소기 소리가 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고생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씻지도 않고 잤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또 6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괜찮아요. 좀 쉬지. 밥 해야죠. 또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더 잤습니다. 그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병원 갔다 올게요.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검진이요. 같이 갈까?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갔습니다. 2시간 뒤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괜찮대요. 검사는 다 했어? 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와요. 아프진 않아? 아니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또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갔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에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결과 나왔어? 네. 뭐래? 별거 아니래요. 별거 아닌데 왜 그래? 피곤해서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자주 누웠습니다. 어디 아파? 좀 피곤해서요. 병원 다시 가봐. 괜찮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했습니다. 그래도 설거지는 했습니다. 그래도 빨래는 했습니다. 그래도 청소는 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앉아서 쉬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아니요. 정말? 네. 확실해? 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해야죠. 사 먹어도 되잖아. 직접 담근 게 맛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내는 배추 심포기를 주문했습니다. 혼자 다듬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앉아서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저는 TV를 봤습니다. 다음 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큰 대야에 섞었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고무 장갑을 껴도 매운 냄새가 났습니다. 사흘째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양념을 바르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쉼포기가 끝나니 저녁 8시였습니다. 아내는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로 5번 씻었습니다. 그래도 고춧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손등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맛있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가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야? 좀 그런 것 같아요. 약 먹어. 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도 기침을 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 가봐. 내일 가볼게요. 오늘 가. 내일이요. 다음 날 아내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어?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마트 가야 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오늘 세일이에요. 아내는 마트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네. 119 불러야겠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아내를 옮겼습니다. 저도 같이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입니다. 네, 극심한 과로예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얼마나 쉬셨어요? 그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은요. 알겠습니다. 보호자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네. 지금처럼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아내는 링거를 맞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쉬었지? 생각해 봤습니다. 명절? 아니, 일했습니다. 생일? 아니, 밥 차렸습니다. 휴가? 간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팠을 때도, 명절에도, 생일에도 365일, 40년 14,600일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다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오늘? 어제? 모레? 하나를 열었습니다.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무침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다 준비된 게 아니라 누군가 매일 저를 생각하며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걸. 다음 날 밥을 하려고 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3번 만에 겨우 맞췄습니다. 국을 끓이려 했습니다. 뭘 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된장국 만드는 법. 재료를 꺼냈습니다. 감자, 호박, 두부, 파. 썰었습니다. 손을 베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겨우 끓였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짰습니다. 물을 더 넣었습니다. 다시 맛봤습니다. 싱거웠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밥 한 끼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깨어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밥 먹었어요? 응. 뭐 먹었어요? 내가 했어. 네. 국이랑 밥. 어머. 근데 맛이 없더라. 손도 베었어. 밴드를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세요. 응. 그리고, 응. 고마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울어? 그냥요. 아파? 아니요. 그럼, 그냥, 고맙대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집에서 밥을 해갔습니다. 처음엔 형편없었습니다. 밥이 타기도 했습니다. 국이 짜기도 했습니다. 반찬이 싱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배웠습니다. 레시피를 매개소고전 1056모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계량 스푼을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럭저럭 먹을 만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것 같아. 맛있겠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정말? 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이 깨끗하네요. 내가 청소했어. 정말요? 응.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걸레질도 했습니다.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아니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반찬을 데웠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네. 안 짜? 아니요. 다행이다. 그날 밤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릇은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네. 알았어. 행주는 삶아야 해요. 언제? 일주일에 한 번. 그랬구나. 그리고, 응?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제가 했습니다. 아침밥, 설거지, 청소, 빨래.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트기도 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걸 40년 동안 했습니다. 혼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좋아 보여. 당신도요. 네, 건강해 보여요. 집안일 하니까 운동이 되나 봐. 그렇죠? 둘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안 힘들다고 안 했어? 말해줬으면 도왔을 텐데. 그랬을까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바빴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았잖아. 미안해. 정말 제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내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어. 그래도, 고마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합니다. 밥도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장보기도. 아내는 쉽니다. 가끔 친구도 만나러 갑니다. 가끔 영화도 봅니다. 가끔 혼자 산책도 갑니다. 저는 집을 지킵니다. 어제는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심심해요.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는 압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하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고 있었다는 걸, 누군가의 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늦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오늘 뭐 했어? 가 아니라 힘들지 않았어? 라고.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40년을 버티게 한 유일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